양적 완화 얘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재정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처럼 단순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했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죠.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100년 전에 아르헨티나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부국이었는데 지금은 하위 40%에 들어가는 가난한 나라고 9번째 IMF 구제금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로 나라가 100년 동안 폭삭 망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와 유사하게 늪에 빠져서 재정을 확대했다가 책임질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많이 지고 헤매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사정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전시 재정 확대론, 전시 상황과 같은 재정 확대론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가 빚을 많이 지는데 기축화폐에 있는 나라들하고 아닌 나라가 많이 다르다. 기축화폐는 정부가 빚을 많이 져서 국가의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그 나라가 경제가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가의 재정이 부실이 되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급격하게 국가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신용등급은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소득을 많이 내도, 수익을 많이 내도 주가가 낮은 이유는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나 미래가 불안하다. 그 불안한 이유 중에는 한국 정부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 노출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 경제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급격히 경제가 나빠질 수 있고, 내수가 부진한 나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한국하고 중국의 싸움이 붙으면 지금 양쪽의 경제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한국은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의 투명도나 제도의 선진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이 일본 수준이나 또는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험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정부가 부채를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45%가 넘어가고 있고 2025년이 되면 50%가 넘어간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늘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40%에서 50%가 곧 가게 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급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탈리아의 정부 부채, 공공부채가 GDP의 몇 %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40% 수준 반면에 지금 2018년에 이탈리아가 135%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빚이 많은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금년에는 160%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부채를 많이 진 거고요. 왜 이렇게 부채가 줄지 않고 늘고 있느냐? 각 나라의 부채가 GDP에 대비해서 몇 %가 되냐 보면 유럽 국가가 다 높죠. 보시면 2000년 초만 해도 50% 미만에서 한 30-40% 하던 영국이 지금 80%로 올라가 있고요. 프랑스도 1995년 50%, 60%가 안 되던 것이 지금 100%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95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경제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빚을 가지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압력이 강해져 가지고 빚을 줄이라고 그랬을 때 완만하게 줄여왔다가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급속히 늘어나서 지금 130%를 넘어가는 수준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독일이죠. 50% 시작해서 2010년에 한 80%까지 올라갔다가 독일은 최근까지 계속 낮아져서 60% 정도로 낮아져서 독일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눈부신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독일만 줄고 있냐는 건 바로 그 경제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경제 성장이 견고하게 유지된 반면에 다른 나라는 경제 성장이 안 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이탈리아가 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으려면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해보고 지금 독일 같은 데서 이탈리아를 지원할 때 독일이 계속 이제 시비를 걸면서 재정 건전성을 가기 위해서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압력을 넣는데 매년 일어나는 재정 적자가 GDP의 1.5% 이하야 되고요. 근데 저걸 1.5% 이하, GDP의 1.5% 이하로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이탈리아가 2% 이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0.4%밖에 성장을 못 하거든요. 성장을 안 하니까 세수가 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부채가 많으니까 금융비용으로 상당히 써야 되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들어와도 상당 부분을 당장 금리로 다 갚아야 되니까 다시 다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돈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일 문제가 경제 성장이 너무 낮으면 이 빚을 헤어나기가 무지 어렵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다 같이 유로를 쓰고 금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금융정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나 가계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게끔 통화정책을 통해서 독립적인 이제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을 쓰지 없기 때문에 우선 제약이 무지 낮은 거고요. 국가에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높은 이자로 차입을 해야 돼서 정부가 높은 금융비용을 또 계속 지불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은 이거죠. 세수를 늘릴 수 없으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복지를 축소해야 되는 거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를 축소할 만한 용기 있는 정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탈리아가 노인 고령화 정도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하는 나라고요. 그런데 이 높은 나라에서 복지를 축소한다는 건 대개 노인들한테 해당 사항이 되고요.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면 자기들은 다른 경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극렬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이런 복지나 경제구조의 개혁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케인지안 이론에 의해서 지금 당장 코로나 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단기적인 금융을 늘리고 통화를 늘리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논란은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 쓰는 걸 보시면 전국민 실업수당 제도를 실업보험 제도를 채택하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급격히 늘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경제 위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구적인 재정 확대를 가져가는 거고 경제 활성화하고는 관련이 되게 적은 일들입니다. 그냥 복지를 늘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항구적으로 늘어나는 정부 재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온갖 규제와 소주성의 영향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이탈리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확대를 한 가지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그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케인지안 대처가 대부분은 다 실효성이 적지만 그걸 해서 단기적으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망하는 기업을 살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논란이나 반대를 가질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아까 공무원 수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고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복지를 더 많이 확대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요새 뭐 전국민 기본소득제, 또 거기다 김종인을 영입한 보수 야당이라고 지칭됐던 통합당마저도 뭐 기본소득제 같은 걸 먼저 치고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이탈리아화로 가는 거고, 한번 늘어난 재정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서 이탈리아와 같은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 재정은 전시에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전시를 핑계로 지금까지 못했던 복지를 대거 도입을 하고 정부를 키우는, 이 전쟁으로 자꾸 비유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부들은 자기들이 힘을 키울 때 제일 좋은 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쟁을 치르면 개인들의 자유나 재산권도 아무 때나 침해할 수 있고, 웬만한 것들은 그거에 반대하기 어렵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살고 죽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시재정이라는 말 속에는 정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고, 그것은 전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도 계속 커진 정부가 갈 가능성이 커서 일본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탈리아화할 가능성의 위험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이 전시재정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